한평군이 해냈다. 90일 집회를 이끈 한평 범군민 송전설탑 저지 범군민 대책회의를 이끈 오민수 상임대표님을 안녕하십니까. 11일? 예, 91일 62회차 집회를 우리 한평군 내 송전설탑 건설저지 범군민 대책위원회에서 한국전력 나주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제 마쳤습니다. 아유, 90일이 넘는 그 기간 생업도 포기하시고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왜 이렇게 저지운동에 들어서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한 30년 전에 전기공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 변연소 또 송전철탑 보수 공사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34만 5천 볼트의 전자파가 얼마만큼 세게 흐르는 것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한평군의 송전철탑 선로 경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7개 읍면의 입지 선정 요원을 추천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한평군 제가 번영회장 또 사단체 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민회 대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서줘야겠다. 그냥 우리가 한전 혈안도로 하면 우리 한평군은 철탑이 지나가게 되면 경관이 훼손되고 전자파로 환경이 파괴되고 재앙이 온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나서게 됐습니다. 90일 동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모여서 91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했다면은 뭔가 좀 설득도 하고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전이? 저희들도 한전하고 대화를 요구를 수차례 했고 또 거의 매일 한전 본사의 김동철 사장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성토 연설을 해서 촉구를 했고 근데 이제 한국전력 본사는 나서질 않습니다. 안 나서고 하부에 강준영 건설지사를 내세워서 우리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국가에서 하는 일 막무가내 식으로 무조건 철탑은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선 건 아니고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 예를 들어 산악지역은 송전철탑으로 하고 또 평야지대나 주거지역 우리 상업지역 민가지역은 지중화로 하고 병역에서 해달라. 그렇게 해서 국가사업도 하고 우리 주민들 보호대책도 세워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보니까 약간의 그 성과는 지금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한평군의 송전선로가 신안해상풍력 34만 5천 볼트 송전설탑 선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남 태양광 발전 신해남 신장성간 또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이 경가지로 지나간다고 2개 철탑이 지나간다고 지금 한전에서 통보가 와서 나서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신안해상풍력은 발전 사업자 수익 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나서서 전라남도가 발전 사업자 투자자 모집에서 50% 지분을 갖고 있고 한국전력이 50% 지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신안해상풍력 발전단지 인허가 하고 선로 경가지 건설하고 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한전은 끝까지 저희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저희들이 요구해도 들어주더라고 다 거부했는데 6번의 합의와 파기를 반복했는데 결국은 전남도가 발전사업자 협의체에서 의결해서 한평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 주겠다. 저희들이 거기도 무조건 다 반대는 게 아니고 신안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한평만 바다를 건너올 때는 의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로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안 도로에서 내륙으로 1km 구간만 지중화 해주라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한평으로 연강군 경계로 해서 송전 철탑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했고 사업자도 사업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또 보호해주고 그렇게 전남도가 나서주셔서 신안 것은 합의가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남 것은 입지선정위원회 그거는 이제 국가망 구성이라 사업자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망 구성인데 거기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이 각 읍면 동별로 주민대표가 한 명씩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77명의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사업자 측에서 참여하고 거기는 입지선정위에서 의결해서 가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그 1회
1회차 입주선정위원회가 열려서 위원장 각자 한전에서도 추천하고 저희 주민대표들이 대표가 추천한 위원장을 회의를 통해서 네네. 선출 방식으로 또 선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전은 그동안에 언론 비공개로 모든 회의를 해왔는데 저희들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민족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언론 공개도 의결해서 공개가 됐고 지금은 이제 거기는 그 한전에서는 바로 사업 대상 정하자 하는데 주민 공청회를 안 했기 때문에 각 지금 지역 주민 공청회 한 다음에 이제 사업 대상이 정하자 절차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송전 철탑이라든지 이런 하면서 그 당사자가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국가 국영 사업을 하는데 예. 왜 지역 이기주의에 예. 이렇게 그 휩싸여가지고 예. 이렇게 반대만 하느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않느냐. 예. 그런 어떤 그 비판도 좀 많이 받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뜻이. 듣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니 이 국가 사업인데 저희도 협조해야죠. 그러니까 산악지역 같은 경우는 송전철탑으로 건설하고 아니 말한 대로 평야지대나 주거지역 이 산업지역은 지중화로 해서 주민보호도 세워주고 이렇게 병행해서 건설해달라. 예, 그게 그 좀 뭐랄까 좋게 보면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건설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대 대책의 위원을 결성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는 지금 강주 전남에 특히 전남에 지금은 신안 해상풍력 네. 철탑이 그게 해상풍력 발전이 3기가 같으면 송전 철탑이 3기가와트당 하나의 송전탑이 건설돼야 합니다. 근데 해남 태양광 발전 지금 발전 단지가 태양광 발전이 3기가와트, 신안 해상풍력이 3.2기가와트 지금 2개가 가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니까 진도 해상풍력이 3기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다 추진 2기가는 났고 1기가는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남 지금 해상풍력이 3기가 안도 해상풍력이 3기가 또 지금 인허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남 내륙에 있는 태양광 발전이 또 3기가 2개의 지금 송전철탑이 또 들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신안 해상풍력, 해남 태양광 발전 지금 저희가 한전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거 놔두고도 5개의 지금 송전철탑이 앞으로 더 들어서야 합니다. 이 전남 서남부 지역으로. 네, 네. 그러면 저쪽에 전남 중부 지역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책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국가가 나서야 하고 이거는 전체 망 구성이다 하면 지중화로 해서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한꺼번에 지중화로 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해서 건설로 가야 한다. 이렇게 큰 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해상 풍력이 또 뭐 해남 태양광 발전 이게 서남해안으로 지금 건설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쉽게도 우리 강주, 전남, 호남권에는 아리백 국가 산단이 지금 없습니다. 이 전기를 우리가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이 아리백 국가 산단 유치해서 수출기업 우리가 여기에 유치해서 강주, 전남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로 본다면 우리는 경제력도 떨어지고 인구도 좋고 근데 우리한테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하면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는 반대대책위원회를 제가 구성하고 나섰지만 저희 한평군도 아리백 국가산단 100만 평을 유치해달라고 전남도에 요청하고 있고 우리 한평군에 아리백 국가산단 유치해준다면 저희들이 그 전기가 필요하니까 우리 한평군도 철탑도 내줘야 하고 변조소도 내줘야 한다고 또 저희들은 국민들 설득하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에도 그것도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두 합리적으로 합당해야 하는데 이 큰 틀에서는 지금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를 경기도로 끌고 올라가려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뚫어서 지중화로 해서 전체 지하로 한꺼번에 매설해서 가야 한다 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서남해안을 타고 해안선을 타고 건설해 가야 한다. 끌고 올라가려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딱딱하니까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드러내볼까요? 실은 그 오민수 이제 그 뭐 상임 대표께서 왜 이렇게 해박하시나 했더니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인들은 34만 5천 발투라는 전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 뭐 반경 700m 이 부도 과연 그 높은 송전탑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전류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오는데 마치 그 우리 예. 저기 오 대표께서는 또 실제로 한번 그 실험도 한번 해봤다면서요. 그 예. 실제로 같은 그 여파가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이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변연소 보수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H 알루미늄 사다리를 세워놓고 우리가 H 사다리 올라가 잡으면 전기가 워낙 세게 짝짝 들어와서 과연 이 전기가 얼마만큼 전자파가 세게 흐른가를 좀 뭐랄까 호기심이 생겨서 의문이 생겨서 제가 배열 전구를 소켓에다가 배열 전구를 끼우고 H 사다리에다가 플러스 선을 연결하고 땅에는 대지에는 마이너스가 흐릅니다. 그 마이너스에다가 접시 동공을 받고 마이너스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자파로 해서 흡수된 전기가 H 사다리에서 좁았다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은 전자파가 셉니다. 그리고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아래 가면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전자파 영향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저도 조정개발촉진법, 송주법 법제처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34만 5천 볼트는 반지름 700m는 한전도 국가도 전자파 흐른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반지름 700m에 거주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1년에 50만 원의 전자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1년에 50만 원 전자파 보상해주는데 그거 받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송전철로 전자파에 대해서 요즘은 다 검색하면 이 자료가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외국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의 보고서 논문 보고서를 보니까 전자파 34만 5천 볼트 송전탑 그 반경은 송화백혈병 전자파로 유전자 파괴가 다 형성된다. 외국 사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그 송전철탑 반지름 전자파 구간에는 다 민가를 이주시켜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성만 따지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또 한전이나 국가가 돈 적게 들려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대학병원이나 교수들한테 우리나라 논문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외국 거는 선진국 거는 다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논문에 우리 핸드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살면 유전자 파괴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네.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한전하고 협상 과정에 한전은 뭐라고 하냐? 34만 5천 볼트 그렇죠. 아래는 전자파가 흐른데 헤어 드라이기 하나 정도의 전자파가 나온다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심할까 그런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 반론을 제가 했습니다. 예. 어떤 반론을 하냐? 헤어 드라이기는 우리가 아침에 그 샤워하고 머리 마를 때 3분에서 5분을 쓴다 이야기예요. 우리 인체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헤어 드라이기를 하루에 3분에서 5분 정도 썼을 때 그 정도 전자파는 우리가 인체 면역력 이겨낸다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헤어 드라이기에 나온 전자파를 하루 종일 머리에다가 대고 있고 1년 365일 살아생전 10년 20년을 쓰고 있다 하면 과연 그 뇌가 정상적으로 유전자 파괴 없이 그 유지하고 면역력 이어갈 수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이게 단순히 하루에 5분 10분을 세고 있는 거고 24시간 365일 10년 20년 살아생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그거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하루에 그 정도 전자파 세면 문제 없지 않냐. 근데 이제 그걸 송전철탑 아래는 상시 전자파가 존치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평생 존치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조금 이야기를 쉽게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영광이면 영광, 한평이면 한평, 나주면 나주.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번 이제 90일 동안 각 철탑이 지나가는 그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나름대로 이 협의 어떤 성과를 좀 이뤄냈을 것 같은 그 성과 같은 거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뭐 어떤 성과? 협의체가. 저희 이제 우리 한평 국민들이 나서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무안도 만나봤고 영광도 만나봤고 장성도 만나봤습니다. 다 똑같이 제의하고 공감합니다. 그거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좁게 볼 거냐, 넓게 크게 볼 거냐. 근데 이제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필요한 에너지가 맞는데, 그러면 이제 이 뭐 태양광 발전이 됐든 풍력 발전이 전국에서 여러 곳이 들어서는데, 이 선로가 지금 제가 인터넷 검색하고 뭐 저희들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송도 쳤다 선로 지금 경과지에 대해서 전국 관광 공고시 지나가는 데는 다 난리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근본적으로 과거같이 한전이나 정부 쪽에서 밀어붙이기 행정하지 말고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서 설득력 있게 설득해 가면서 그 산악지역은 어쩔 수 없이 다 철탑을 해야 합니다. 아니 말한 대로 평야지대나 주거지역 이 상업적 여기는 지중화로 해주고 또 산악지역은 철탑을 하면서 설득을 해가면서 또 한 가지 거기 경가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저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 이거 제가 나서서 대안하는 과정에서 그 철탑이 이제 먼저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남 서남 해안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경기도로 끌고 가려면 서남해안 해안선 다 걷고 올라가야 하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내륙을 통과할 때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송열철탑에서 700m, 탐지는 700m, 좌우 1.4km 전자파가 형성된다고 지금 송주법에 의해서 한전도 국가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을 살 수 있는 대안을 줘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대안이 저는 있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이 지금 송전선로 변조소가 부족해서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신청도 올 8월 말까지 받고 좀 당분간 앞으로 한 6년에서 8년 정도는 못 받아준다 그래요.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안 봐줘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이 중요한데 건설하려면 인허가를 내야 하고 주민들 민원을 설득을 하려면 반지름 700m, 1.4km 전자파 구간에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면 됩니다. 우리 오상임 대표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야, 이게 단지 이제 실은 처음 그 대담을 하기 전에 반대 이야기가 줄이고 나오고 하는데 대안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저는 아쉬운 게 그겁니다. 한전이 진짜 이렇게 저희랑 실무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 공감합니다, 실무진은. 근데 실무진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임원들이 한전 사장님이 나서줘야 하고 우리 어떻게 하고 좋습니다. 우리 한전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한전은 정부 측에 가서 이 해법을 앞으로 이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반영하게끔 노력하고, 저희들은 또 국회에 가서 이 국회의원님들이 입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역할을 해주고, 한전으로 소통하면서 얼마나 갈 수 있는데, 한전이 지금까지 91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그렇게 촉구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서주질 않았습니다. 특히 우회분들은 무조건 아래 실무진이 협의하고 오면 자기네들은 나는 책임 못 진다 거절만 했지, 실제 저희들이 집회하면서 나서서 대화하자는 거 들어주려고 하고 나서줬으면 훨씬 더 집회도 일찍 끝나고 서로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도 세우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우리 한전 그 김동철 사장님, 광주에서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아무튼 그 김동철 사장님께 앞으로 이제 한전 선언 끝나고 나면 또 그분도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김동철 사장님께 한번 여기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번. 제가 이제 한국철역 앞에 집회하는 때 마이크 잡고 연설로 김동철 사장님 엄청 많이 질타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김동철 사장님 오고 뭐 감정이 있겠습니까? 나쁜 뭐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전 사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나서주라고 제가 말씀 올린 거고, 합당한 합리적인 대안 찾아달라고 촉구한 거죠. 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뭐 악감정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김동철 사장님뿐만 아니라 다음 후임 사장님이 됐든 한전 경영 임원님들이 됐든 정말로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 귀담아 주시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필요에 와닿는 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런 경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 필요에 와닿는 이야기 또 대안에 대해서 사업자 측보다는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때문에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서 피하지 마시고 좀 나서주시고 임원들이 사장님이 나서서 이야기도 좀 진솔하게 보고 들어도 보고 또 거기서 대안을 세워서 서로 역할이라 그래요. 우리가 해줄 역할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해줄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해줄 역할이 있고 이런 좀 인간적인 소통을 해서 경영도 오시고 사업도 오시고 저희들도 또 집회한다 하면 빨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대안도 찾아주시고 저희들이 또 역할이 있다 하면 또 저희들도 해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한전 김동철 사장님이나 경영진에는 아쉽습니다. 김동철 사장님 잘 들으셨죠? 앞으로 한전 사장님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대한민국 그 에너지 이 부분을 한전이 주도하면서 김 사장님이 이것을 만들었다. 한번 화끈하게 만나서 한번 그런 대안들을 또 지역 국회의원들 이런 부분을 정치권 또 정책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김동철 사장님을 믿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마지막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좀 끌고 가실 것인지. 저희는 한국전력 본사 앞에 집회는 이제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해상풍력 발전은 전남 도에서 발전사업 협의체에서 의결해주면 그거는 뭐 합당하겠죠. 신장성 송려솔로도 입주선정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의결해서 가면 저희들은 한전하고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는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은 신해남, 신장성, 신한해상풍력이지만 또 전남의 그 해상풍력 내지는 내륙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금 현재 전남 서남부에 5개가 철탑이 더 있다 하고요. 또 앞으로도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만들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말한 대로 700m 반지름 그 손녀철탑 구간은 발전 사업자 허가 내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요. 또 못 와서 가는 데는 이렇게 하나를 모아서 3개가 되고 5개가 되고 이런 데는 이 구간은 전체 지중화로 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서 한국전력이 이 정책에 반영해서 소통하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경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오 대표님을 현장에 에너지 장관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군 연산면으로 건설하게 되어 있던 송전철탑을 한평군 선불면과 신강면으로 한국전력에서는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한평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송전선로 근거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송전철탑 건설 여지 한평 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전력 본사 제62회차 집회에 참석해주신 한평군 언로의 박매욱 회장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한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전탑 절대 반대 운동에 결사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신한 해상풍력 35만 볼트 저지 반대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도 의회 의원 오청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면수 범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면 번영회장님 한전한테 91일 동안 우리의 목소리를 수없이 없는 과정까지 오늘 자리까지 끝까지 하고 또 앞으로 가열차게 해주실 오민수 상임 대표님께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우리 한평은 위대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1차
각 임원들, 이사들 한 번이라도 나와서 집회 현장에 나와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그나마 듣고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하는데 한 번도 비춰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사장인가 이사인가 임원인가 모르겠습니다.